진행하는 다음 카페 프리랜서 실무특강 유료 회원님, 특별 회원님, 유튜브 소방전기 실무 초보에서 프로까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 수신기 감시 회로의 분압 전압과 오픈 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조금 거리가 있는 현장에 출퇴근하는데요. 오늘은 눈발이 좀 드세더라고요. 기온도 좀 많이 떨어지고. 안전운행하시고요. 안전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화재 수신기의 감시회로를 설명하기 위해 그린 회로도고요. 여기에 수동발신기, 지구 수동발신기 하면서 수동발신기 버튼이 있고요. 감지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송배전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수동발신기함에서 말단을 단자대 치부에 연결하고 종단장을 이렇게 치부하죠. 그래서 종단장은 선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전류를 흘리는데 이걸 달아야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쪽 부분을 쭉 이쪽으로 해가지고 종단장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를 때 정상, 전류가 흐르지면 단선, 흐르지 않으면 단선입니다. 그래서 이 루프를 만들기 위해서 종단장을 설치하는 거예요. 루프는 고리라고도 하고 회로라고도 하는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거. 루프 저항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기 이제 회로와 공통간의 전이차가 달라지는 거죠. 회로와 마이너스 공통간의 전이는 여기와 회로와 공통간의 감지기 양단도 되겠죠. 종단장 양단도 되고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발신기의 회로하고 여기 수신기의 회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감지기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종단장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공통하고도 반대편 접점 단자 공통단자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편 저항 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일단 알고는 들으셔야 돼요. 방금 전에 선로의 정상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감지기 선로의 말단에 루프 종단장을 연결한다고 그랬죠. 종단장을 통해서 도통 감시 전류를 흘리는데 상황에 따라 회로와 공통간의 전이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수신기의 회로와 공통단자나 또 발신기함에 회로와 공통단자는 똑같이 연결된 거죠. 감지기하고 한쪽 단자씩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쭉 해서 종단자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전류가 요 두 단자 회로와 공통단자 아니면 감지기 단자 양단 아니면 종단장 양단은 선로 도통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여기에 전압 강화 저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 양단의 전압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할 건데요. 왜 분압 전압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때가 자세히 들으시고요. 그래서 선로가 정상일 때, 도통 전류가 흐르는 정상일 때는 요 양단, 회로와 공통 감지기 양단, 종단장 양단에는 19V에서 DC입니다. DC. 다이렉트 커런트. 19V에서 한 22V 정도 이렇게 분압이 발생됩니다. 측정 정상일 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로나 종단장이 단선됐을 때, 선로가 단선되거나 종단장이 여기 다른 게 이렇게 단선됐을 때, 그럼 회로가 오픈이 되는 거죠. 감시 전류가 이제 못 흐르니까 회로가 오픈되는 거잖아. 단선 상태. 응? 그러니까 이제 도통 전류가 못 흘러서 오픈 상태가 되거나 오픈 상태가 돼요. 도통 감시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건 뭐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은 얘기고요. 그런 상태면은 단선이니 당연히 단선이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 양단의 전압은 오픈 전압이라고 그래. 이런 걸 보고 회로가 단선이 됐을 때 어떤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끊었을 때도 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될 때 한쪽을 끊어가지고 양쪽을 측정하는 걸 오픈 전압이라고. 오픈 전압이라고 그러는데 소방 감시회로에서 오픈 전압은 이게 단선 상태에서 양단을 재면은 회로 공통간을 재면은 거의 전전압. 보통 우리가 회로 전압이 한 24V에서 25V 되거든요.
DC. 근데 여기 재보면은 거의 단선됐을 때 23.X볼트. X볼트라는 건 한 23.89볼트 정도 그 정도 나오는데, 하여튼 23볼트에 24볼트 소수점 이하가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요렇게 오픈된 전압은 이따가 나중에 설명하시면 돌아 나오는 전압이라고 돼요. 돌아 나오. 오픈이 됐기 때문에 요 감시 회로를 통해서 돌아 나오는 전압을 공통간에 이렇게 측정하는 전압이기 때문에 일명 돌아 나오는 전압을 측정한다 그래가지고 돌아 나오는 전압이라고 그래요. 감시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전압. 그 돌아 나왔을 때 어떤 원료에서 이렇게 오픈 전압이 측정되는가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립니다. 이따가. 자, 그 다음에 감지기 내부에는 SCR이라는 특수 반도체가 있습니다. SCR. 화재가 발생되면 이 감지기 자체가 열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데 SCR을 동작을 시켜요. 이것도 한 2번 정도 이제 그 원리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하여튼 열에 의해서 SCR 반도체가 동작해서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저항에 의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겨요. 그러면 전류가 거의 뭐 완전 제로는 아니에요.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만큼 이렇게 이 감시회로를 동작시킬 수 있는 만큼의 전류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준단락 상태라고 그래. 스위치의 역할을 해주는데 기계적인 접점이 이렇게 붙은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세미콘택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 접점이 붙은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다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반도체 저항이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만큼 저항치가 낮아져 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길이 이렇게 생긴다. 스위치하고 똑같은데 이런 걸 보고 준단락 상태라고 그래. 어떤 회로를 동작시키는 스위칭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거나 그다음에 선로가 이런 감지기가 동작해서 열에 동작해서 한 게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단락이 된다든가. 이건 완전 단락이죠. 선로끼리 단락이 되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화재에 의해서 감지기가 동작했을 때는 스위칭 예준의 준단락 상태라고 그랬지. 준단락 상태는 3.X볼트 정도 합니다. 3.5볼트, 6볼트, 3.5볼트, 3.6, 3.7볼트, 요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로에 의해서 선로가 단락돼서 완전 단락 상태면 거의 제로볼트가 나와요. 선로가 단락되면 여기 전압이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단락 자체가 저항 값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 전압이 거의 안 나옵니다. 조금 미세하게는 나오겠지. 근데 이제 요 선로가 단락되면 요 회로가 스위칭 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 요 회로가 동작되는 거예요. 화재 감시 회로가.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추정컨대 선로의 도통 감시 회로. 전류를 흐른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 감지기가 화재에서 동작되거나 아니면 선로가 단락 상태가 아닌 정상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서 선로의 도통 상태를 계속 감시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선로의 도통 상태를 감시하는 회로는 상황에 따른 회로 공통간의 전이 상태를 감시하고, 아까 얘기했죠. 정상적일 때는 한 19볼트에서 한 22볼트. 그 다음에 여기가 열에 의해서 감지가 됐을 때, 연기나 빛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리에 거의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좀 동작되는 어떤 그런 거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 동작의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여기 요 양단에 3.X볼트가 나온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여기가 단락됐을 때는 거의 0볼트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픈되면은 오픈 전압이 거의 전전압이 다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여기 자체에서, 그럼 여기 전이가 달라지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픈되면 거의 23.X볼트, 회로가 동작되면 3.X볼트,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단선이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단선이 되면 거의 23.1. 이런 식으로 전압이 왔다 갔다 하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요 양단에 그런 걸 전이라고 그래, 전이. 전이의 차이가 있잖아. 전압의 차이. 상황에 따라서. 응? 그래서 요런 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차동식 감시 회로를 한번
감지기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포토샵으로 작업을 했어요. 요게 감지기 알맹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감열부가 요 안에 들어있죠. 하고 요게 이제 감지기 베이스. 전선 갖다가 송배전으로 할 때 두 가닥 돌아서 꽂고 또 다음 감지기로 두 가닥 이렇게 보내주는 거. 송배전 방식으로 할 때 꼽죠. 그러니까 요거 돌려가지고 딱 여기 끼면 돼요. 요게 여기 달려 있다고. 여기다 볼트로 스크류 빗이 있잖아.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그래서 딱 박아줘 고정시켜주고 요 가운데도 하나 더 박아주는 거. 세 개가 들어갑니다. 세 개. 하고 요 안에 좀 크게 볼게요. 요게 이제 SCR하고 저항하고 콘덴사하고 그다음에 무극성 회로를 구성해주는 다이오드 4개가 있고요. 요거는 화재가 요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했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감시 전류가 흐르면은 동작 전류가 흐르면 여기 요 뒤집으면 요 한쪽에 빨갛게 LED 있어요. 달려 있어요. 그게 LED가 불이 들어옵니다. 요게 그 LED. 한번 크게 볼게요. 요 안에 다이어프램이 있어요. 요 안에 이렇게 보이죠, 이게. 그래서 팽창을 해가지고 여기 요 양단 요 J1, J2가 요 감지기 이쪽 기판하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재에서 팽창을 하면 요걸 붙여준다고 다이아프람이 팽창을 해가지고 전류를 흐를 수 있게. 요게 이제 J1, J2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감열부 알맹이고요. 여기 지금 구부러져 있는데 요게 J1, J2 알맹이 J1, J2의 감열부에 이렇게 접점 요게 이렇게 닿는 거야. 감지기 알맹이면은 조립을 하면은 빗으로 고정을 하면은 요 금속편이에요. 금속편. 요게 지금 구부러져 있어요. 근데 이게 딱 펴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게 여기 닿으면은 이 다이어프램이 팽창을 하면 여기를 붙여준다고 그랬지. 그럼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조립된 상. 이게 J1, J2입니다. 여기도 J1, J2가 되고 J1이 되겠죠. 서로 이 금속편에서 이 회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요게 감지가 동작되면 화재에 동작되면 인디케이팅입니다. 점등돼요. 표시된다고. 그 감지기 자체가 동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감지기를 보면 화재에서 동작된 감지기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지기를 보면은 어느 감지기 때문에 이 어느 감지기가 오동작을 하던 뭐 실제 화재에 대해서 동작이 되면은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점등됩니다. 요게 이제 SCR이라는 그런 반도체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T1, T2는 감지기 아까 이렇게 꼽는 거 있잖아. 두 개 군역 있잖아. 이렇게 송배전 된다고 그랬지. 여기하고 이렇게 딱 연결돼요. 이쪽 얘가 이쪽 돌려서 끼면은 전기적으로 이렇게 선이 연결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쪽을 통해서 접촉이 됐기 때문에 회로가 연결이 되는 거지. 여기 조립을 하면 이만큼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이제 이 자체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다가 요렇게 된 상태에서 딱 돌리면 여기 딱 돌아가면서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쪽은 이쪽으로 회전하고 그다음에 이쪽은 그 T1, T2라고 그랬지. 그러면 요게 T1 요게 이렇게 있다가 딱 돌리면 요게 T1이 요쪽으로 쏙 들어가는 거. 요 부분 요 사이로 요게 간극이 있습니다. 요게 위아래. 그래가지고 딱 돌려서 끼면 요 날이 딱 들어가게 돼 있어. 회로가 이쪽도 마찬가지 반대로. T1, T2라고 그래요. 여기가 회로도 볼 때 T1, T2하고 J1, J2가 나옵니다. 그 다이아프램에서 프레임에서 열에서 팽창할 때 요 내부에 스위치 구실해주는 접점 비슷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 이게 내부 회로입니다. 감지기. 그래서 요 다이오드 4개는 무극성 회로. 여기다가 여기 실질적으로 보면은 왜 무극성 회로를 사용을 해야 하냐면은 직류 부하는 극성이 있다고. 이게 직류 부하고 또 여기 공급되는 전원도 극성이 있단 말이야. 직류 같은 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여기도
여기다가 요거 자체도 극성이 있죠. 부하에도 마이너스를 여기다 연결하면 동작 안 합니다. 똑같이 플러스 쪽 마이너스 극성 확인해가지고 플러스 극성 선을 여기 전원 플러스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극성 선을 마이너스에 이렇게 연결해야 전류가 흐르는 거죠.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이 내부 회로는 여기가 플러스가 걸려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가 걸려야 돼.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무극성 회로라고는 이따 설명하겠지만, 근데 이게 만약 갖고 선으로 연결됐으면은 이게 회로가 여기 연결되고 회로가 플러스거든요. 전류의 흐름으로 볼 때 공통을 여기다 연결해 주는데 여기다 반대로 연결하면 전류 못 흐르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되면 동작이 안 되잖아.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전원과 부하가 극성이 맞아야 되지. 근데 그렇게 되면 할 때마다 다 확인해야 되잖아. 감지기가 수백 개 수십 개 다른데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러면 확인 안 하고 아무렇게나 거꾸로 해도 항상 이쪽으로 플러스가 이렇게 전압이 오게끔 해주는 게 무극성 회로예요. 이거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생략할게요. 동영상 강의 한번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보세요. 무극성 회로. 응? 그래서 요게 다이오드 4개가 다 D1부터 D4, D3, D2 이거는 다이오드 4개라서 브릿지 회로라고 그러는데 이 브릿지 회로는 정류 회로로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무극성 회로. 감지기 그 단자대 보면 극성 표시 안 돼 있죠. 이게 내부에 들었기 때문에 무극성 회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플러스 입력하시오. 여기 마이너스 입력하시오. 이게 쓸 필요가 없잖아. 아무렇게나 편한 대로 연결하세요. 그런 의미겠죠. 이제 무극성 회로고요. 여기서 알맹이를 딱 끼면은 요게 J1, J2고 핀하고 저기를 동그란 접점 에서 핀이 딱 닿아가지고 요쪽 회로하고 요 가멸부 접점하고 여기 접점이에요. 열에 의해서 다이어프램이 이렇게 팽창되면은 이 밀어줘가지고 접점 붙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왜 붙여줘야 되냐, 화재나면 왜 붙여줘야 되냐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원리에 대해서. 근데 이제 화재가 발생이 안 됐을 때는 비화재일 때 평상시에는 이게 다이어프램이 밀기 전에 절대 안 붙어요. 그럼 끊어진 상태지.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에 끊어진 상태라고. 그러면은 수신반 회로의 마이너스 쪽을 요 스위칭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회로가 됐던 여기가 회로가 됐던 상관없다 그랬지. 여기 항상 그 감시 회로의 플러스에서 감시 회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 연결되잖아. 그 전류에 흐르는 방향으로 보면은 일루가 또 이게 이쪽에 붙던 간에 하여튼 항상 일루 흐르게 돼 있어. 근데 일루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도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근데 여기가 오픈되면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쪽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는 순방향인데 이거 자체만으로는 전류가 못 흘러. 응? 전류가 못 흐르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오픈이 돼 있으면은 스위칭 회로가 오픈된 상태이므로 수신만 감시 회로 마이너스 쪽을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지 감시 회로에 이건 전원의 플러스고 그 마이너스하고 전원 마이너스 쪽하고 감지기가 요게 회로고 공통이니까 요걸 양쪽으로 스위칭 해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붙으면은 응? 이게 붙으면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하는 이유 화재가 발생됐을 때 그럼 다이어프램이 팽창돼가지고 이걸 붙여준다 그랬지. 이게 왜 붙어야 되느냐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압이 여기까지 와 있잖아. 와 있는데 이거 자체만으로는 전류가 못 오른다 그랬지. 응? 못 오르는데 일단 다이어프램이 하면 여기는 못 오르지만 이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전류가 딱 흐르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콘덴서는 전압을 충전하죠. 전압이 충전되면 이 저항을 통해서 방전한다고. 이렇게 전류가 딱 흘러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전압이 또 생긴다고. 그럼 이 전압이 게이트하고 캐소드를 통해서 순방향, 요게 게이트 쪽이 플러스가 될 때 순방향 전압이거든. 그럼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흘러. 요게 그래서 전류가 1차 요게 I1이거든. IG라고도 하는데 그리드 전류. 요게 흐를 때 그때서야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게 흐르지 않으면 이거는 전압이 순방향 여기 플러스 순방향 점에 걸려도 전류 못 흘러요.
이게 붙어서 일로 전류가 흐르고 일로 전류가 전압이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질 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리드 전압에서 전류가 흘러가지고 1차 전류가 흐를 때 여기에 순방향 전압 대기하고 있던 게 이렇게 흘러가지고 요 회로를 갖다가 마이너스 쪽을 감시 회로의 마이너스 쪽을 전류를 흘리는 거예요. 이거 SCR의 에노드 캐소드 간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스위칭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접점이 붙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대기 상태라고 그랬잖아. 전류가 못 흐르는 상태. 화재가 아니니까 이 오픈된 상태면 이게 흘러야 이게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못 흐르니까 여기 이쪽도 못 흘러가지고 여기 있으나 마나 순방향 전류가 오픈된 거예요. 그러면 스위칭이 못 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자, 그러면 이제 화재에 의해서 동작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이런 걸 이해해야 아까 서두에 얘기한 부분에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SCR은 3국 소자예요. 3국 소자. 이쪽에 P 포지티브, 게이트도 포지티브입니다. 양의 극이에요. 여기는 네거티브, 음의 극성이고 전류는 P에서 N쪽으로 흘러요. 여기 게이트에서 캐소드 쪽으로 흐르고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이 3국 소자예요. 3국. PNP 3국 소자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전압이 여기에 이제 이쪽으로 항상 어느 쪽으로 뭐 회로가 연결돼 어느 쪽으로 공통이 연결되든가 이 무극성 회로 다이오드 4개에 의해서 항상 이쪽으로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랬죠. 항상 이쪽 항상 마이너스고 예? 이쪽 요 두 양단을 얘기하는 거 이 단자가 아니라 요거는 회로와 공통선, 회로가 여기 연결되면 공통이 연결되고, 여기가 공통이 연결되면 회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요건 다음 감지기로 하는 거고. 근데 하여튼 여기가 바뀌어도 항상 이쪽으로 다이오드 4개가 이쪽으로 항상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준다 그랬죠. 그럼 플러스가 대기하고 있어. 근데 요게 화재가 안 되면은 이게 전류 못 흐른다 그랬잖아. 이게 먼저 전류가 흘러야 이게 흐르기 때문에. 예? 그랬다가 요게 흐르기 위해서는 요게 화재에 의해서 다이어프램이 밀어져 접점이 딱 붙으면은 이쪽으로 먼저 흐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생기죠. 여기 예? 이 C1이 콘덴사 전압. 그럼 여기서 플러스에서 다시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예? ER 전압이 생기고 그리고 요게 플러스가 해주고 마이너스 순방향 전류 흘러가지고 1차 전류 I1이 흐르면은 I1이 흐르죠. I1 다시 1 이게 흐르면은 여기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에서 여기 I2 I1 다시 두 번째 I1의 두 번째 전류 여기 또 전압이 생기면 I1의 세 번째 전류가 흐르죠. 흘렀을 때 요 I2가 그때서야 여기 전압이 있으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게이트로 요거에 의해서 요게 일단 길이 스위칭이 돼가지고 이게 전류가 흘러 게이트 전류가 흘러야 에노드 전류가 흐르는 걸 보고 우리가 트리거 한다고 그래요. 트리거. 게이트 전류, 트리거 전류라고 하는데 이 트리거 전류에 의해서 에노드를 격발을 시키는 거예요. 전류를 흐르게끔. 그걸 트리거라고 그래요. 격발시키는 거를 동작을 하게끔. 전류를 흘리게끔 여기 전류를 흘려주면은 전류가 흐르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트리거 작용, 트리거 시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SCR GK를 전류를 흘리는 것은 요거, 감열부 요 J1, J2의 접점이죠. 여기로 해서 전류가 흘러가지고 콘덴사가 또 전류가 흘러야 되고 요 콘덴사의 전류면서 저항으로 전류 흘려서 게이트 전류를 순방향 이렇게 전류를 흘린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속회로 자기유지회로 번 누차 설명을 했는데 수신기는 순간이 됐던 연속이 됐던 간에 화재 신호가 딱 들어오면은 수신기 자체에서도 요게 신호가 한번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쪽에 지속을 시킨다 그랬지. 자체적으로도 지속을 시킨다 그랬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회로, 여기 마이너스니까 공통, 마이너스 공통이고 여기 회로거든요. 감지기 감시회로 여기 플러스고 여기 접점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속 접점이 이렇게 기능을 지속
기능을 하는 접점 비슷한 기능을 있어요. 이 회로 자체에 수신기에. 그럼 감지기는 없느냐? 감지기도 있어. SCR 자체에 반도체적으로 그런 이제 지속 기능과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지속은 두 개 다 되는 거예요. SCR도 지속이 되고 이것도 지속이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지속 회로가 되는 거예요. 병렬로 연결돼 있잖아. 이 지속 회로 반도체, 여기도 반도체, 옛날 릴레이 방식은 이게 접점이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뭐 트랜지스타나 아니면 뭐 이런 그런 회로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반도체 회로로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반도체 저기에 의해서 지속 기능이 있는 그런 회로가 생기는 거고, 요 SCR 자체도 지속 그런 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을 할게요. 이게 SCR. 이 SCR이라는 녀석이 아주 신통한 녀석이에요. 이게 게이트 전류가 먼저 흐른다고 그랬지. 트리거 시켜야, 게이트 전류가 흘러서 트리거를 시켜야 이게 흐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로 I2가 흘러야 수신기의 감시회로에 마이너스 쪽이 스위칭 돼서 화재 감시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근데 한번 흘렀어. 근데 이걸 끊었어. 게이트 쪽을. 전류가 못 흘러. 그래도 흘러. 아까 얘기했잖아. 이쪽에서 양쪽에 흐르다가 못 흘러도 이쪽에 수신기에 지속 회로에 의해서 계속 흐른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적으로 요런 SCR에 일단 이게 전류가 흘러가지고 트리거 시키면은 전류가 일단 흐르고 나면은 여기 트리거가 안 돼도 중단돼도 계속 흘러. 이걸 지속이라 그래. 지속. 자기유지라고도 하죠. 자기유지. 그래서 SCR 자체에도 이런 지속 기능이 있다. 반도체적인 지속 기능이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점이 뭐냐. 지속된 상태잖아, 지금 현재. 그러면 복구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신기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감지기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신기에서는 SCR이라는 놈을 예를 들어서 이게 끊어져도 일단 전류가 흐르면 지속 기능이 있다고 그랬지. 지속 기능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전압을 제로로 만들어줘. 여기 인가되는 전압을 없애주거나 아니면 역전압. 여기가 항상 플러스 전압인데 반대로 전압을 가야 되는데 이 회로를 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항상 이쪽에다가 전압을 인가하게 하면 이거는 이 안에 패키지 기판 안에 있는 거고, 전압을 역전압을 가하려면은 여기가 플러스, 예를 들어서 이게 회로면 플러스일 거고 전류에 흐르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보면 이쪽이 회로가 플러스일 텐데, 서로 바꿔주면은 전압을 아무리 바꿔줘봐야 아까도 얘기했죠. 요 무극성 회로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역전압을 전류의 흐름을 반대로 해도 여기는 항상 이쪽으로 흘러오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전압을 끊어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지. 역방향을 가하거나 전압을 제로로 하려면 손을 끊어줘야 되겠지. 자기유지된 거를 끊어주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전압을 스위치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딱 차단을 해주면 바로 이게 흐르던 전류가 소멸됩니다. 이런 걸 보고 초기 상태로 복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신기에서는 요 복구 스위치가 있어요. 복구 스위치. 수신기에 보면 화재 복구라고. 요거는 누르면 떨어지고 놓으면 스프링에서 자동으로 복귀되는 수동 동작 자동 복귀형 그런 푸시 버튼입니다. 푸시 버튼. 여기 이제 복구 스위치 있어요. 그거로 한번 누르면 이 회로에 전압이 먹통이 되는 거예요. 제로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전압을 제로로 하거나 역전압으로 인가시키거나. 근데 역전압은 여기 바꿔도 소용없다고 했지. 왜냐면 이쪽이 플러스가 되든 이쪽이 플러스가 되든 전압을 바꿔줘도 여기서는 항상 이쪽으로 플러스가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 이 무극성 회로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전압을, 그러니까 제로볼트를 해주기 위해서 수신기에서 복구 스위치를 눌러서 여기 회로의 전압을 잠깐 일시 차단하는 거. 그거는 제로볼트로 만들어주는 거다. 그럼 SCR이 전류의 흐름을 멈춘다. 초기 상태로 돌아간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감지기에서 하는 방법은 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요 지금 신가다인데요. 신식인데 요게 지금 요쪽으로 알맹이에 이렇게 조립이 된다고 했잖아. 요게 신형인데 한참 됐어요. 이렇게 된지. 요거 나온지. 지금 요거 원래 여기 이렇게 핏으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조립이 된 상태죠. 요 LED가 화재 표시등이 이렇게 들어가야 밖에서 보이겠지. 감지기가 동작되면. 근데
요거는 지금 이 알맹이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감지기에서 하면 이거 돌려 빼면 돼. 돌려 빼면 여기 전압이 동작돼가지고 전류가 흐르던 거를 잡아 빼면 이렇게 돌려서 딱 틀어가지고 빼면은 여기 전압이 이 회로가 여기 있기 때문에 SCR 이게 여기 있잖아. 전압을 차단하는 건 마찬가지지. 예? 그래서 여기 신형은 그게 가능해. 근데 구형 같은 경우는 이 신형은 여기 있지만 구형은 여기에 달려 있어. 구형은 여기 몸체 자체 요게 요 기판이 구형이 여기 달려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뺄 수가 없잖아. 그 여기서 하는 방법은 구형에서는 어떻게 하냐. 선을 빼야 돼. 한 선을. 그러니까 이 선이 수신기에서 오는 선인지 이 선이 수신기에서 오는 선인지 이 자체에서는 모르잖아. 빼보기 전에. 그러니까 한쪽 선만 양쪽을 다 두 선을 다 빼버립니다. 이거 양쪽 다 뺄 필요 없어. 한쪽 선만 뭐 위 걸 빼든지 아래 걸 빼든지 두 가닥 물린 걸 다 빼야 돼. 어떤 게 수신기에서 오는 선, 회로선인지 모르잖아. 어떤 게 감지기로 다음 감지기로 가는 선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쪽을 빼되 두 개의 선을 뺐을 때 이 안에 구형에 여기 요 기판이 여기 자체 베이스에 붙어 있는 경우는 선을 두 가닥을 한쪽을 빼줘야 된다. 그러면은 요 내부의 회로의 전압을 SCR의 전류가 흐르면서 인가되던 전압이 차단되는 거와 똑같다. 그러면 SCR이 복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카페 프리랜서 실무특강 유 의원님하고 특별 의원님들은 교환이 나가니까 교환을 보면 자세하게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뭐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으로도 잘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남을 만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분합전압과 오픈전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앞에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선로가 정상 상태에서 감지기가 동작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 분합이 회로가 형성이 돼요. 이 부분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신기 내부고요. 감지회로 자체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다고 그랬죠. 요게. 그러면 감시열의 플러스는 플러스 전원 연결된 이 상태고, 여기 물론 복구 스위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거 생략합시다. 여기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할게요. 등가회로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감시열을 마이너스에서 요게 회로가 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갖다. 그 회로에서 전류로 흐르는 방향으로 여기 접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접점이 동작한 거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반도체 회로지만은 접점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동작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감지가 동작해서 이게 동작하든 하든 어느 게 동작했을 때 요 감지회로 플러스 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마이너스 쪽을 통해서 이쪽에 감지기 쪽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감지회로가 동작을 하겠죠. 전류가 흐르면 이게 동작할 거 아니야. 그럼 연동 회로에서 연동 경종이 나간다든가 뭐 접점에 의해서 어떤 연동 회로를 동작시킨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감지기가 동작했을 때고 이거는 동작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이게 접점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말단에 보면 중단장 요거하고 감지기 양단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이 선 통해서 흥배전 회로를 통해서 말단 이 정단장 양쪽하고 요 감지기 양단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 그 회로를 이렇게 그린 거야, 내가. 똑같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랑 똑같다고. 그린 거라고.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보기 쉽게 그린 건데, 이제 여기가 수신기겠죠, 이렇게. 요만큼에. 이렇게 수신기겠죠. 여기 마이너스 공통단자 이렇게 감지기 쪽으로 가는데 회로하고 공통선이 가가지고, 이게 중단장이 여기다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중단장이 끝에 달리죠. 그렇지만 어차피 연결된 상태라 회로를 설명하기 위해 쉽게 그리나라고 여기다 그래 마찬가지 연결된 건 마찬가지 이렇게. 그러면은 감지기가 동작된 상태면은 오픈됐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요. 전류가 못 오르면 무조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연결 안 됐다고 봐야지. 접점이 동작되지 않으면 접점이 떨어진 거니까 이건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요 종단장 양단의 전압이 어떻게 분합이 되느냐 그 부분에 설명을 할게요. 접점이 떨어진 건 저항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면 무한대요. 저항이 무한대라고 무지 크다는 얘기요. 그 전류가 못 오르지. 그러니까 저항이 크면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된 상태니까 이거는 관계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거하고 감시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내부 저항이 있고요. 직렬 연결돼 있지.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감시 요쪽 전류의 흐름으로 이 경로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이런 상태로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연결된 걸 직렬 상태라고 그러고 병렬 상태는 요거 두 개는 병렬이지. 요거하고 감지기 내부 회로에 저항하고 그러니까 감지기는 지금 동작이 안 된 상태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요거 수신기에 내부 회로 감시 회로에 내부 저항하고 여기 말단에 종단 저항하고 직렬 상태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일렬로 연결되고 병렬로 요거는 두 개는 병렬 상태고 요거 두 개끼리는 그래서 이건 없으니까 필요 없고 요건 두 개 직렬만 따져보자고. 그러면은 여기 저항이 연결되면은 저항값이 크긴 크지만 전류가 흐른다고. 저항을 통해서 흐를 수 있는 만큼 저항이 갈아먹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약하게 전류가 흐른다고.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 24V잖아 전체. 흐르는 전류도 있지만 24V 전압이 인가됐을 때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여기도 전압이 생기고 내부 에러도 그다음에 그런 걸 보고 분압이라고 그래. 여기도 전압이 생기고 종단장에도 전압이 생깁니다. 분압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는 거예요. 나눠져 가지고 직렬을 해서 나눠져 가지고 생긴다고 해서 분압이라고 그래요. 직렬 상태일 때. 그랬을 때 여기 양단에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아까 뭐 19V에서 한 22V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상황에 따라서 측정하는데 왜 그러면 여기가 전압이 높잖아. 여기보다 결론적으로 24V 회로에서 여기 거의 한 19V에서 22V는 여기보단 전압이 낮겠죠. 분압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왜 그러느냐. 여기가 저항이 크니까 전압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분압은 저항이 클수록 전압이 많이 분압되고 두 개가 예를 들어 서로 상대적으로 이게 저항이 크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항이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고 이쪽이 클 때 큰 쪽으로 전압이 많이 생깁니다. 분압이. 저항이 작은 쪽으로는 전압이 낮게 분압이 되고 저항이 큰 쪽으로 직렬 회로에서 병렬 회로에서는 저항이 작든 크든 간에 똑같아요. 여기 연결된 상태에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24V다 그러면 여기도 24V 양단도 24V 이 저항에도 24V 저항이 크든 작든 간에 단 전류가 저항이 작은 데는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저항이 큰 데는 전류가 적게 흐른다는 차이뿐이지 병렬로에서 전압은 다 똑같아요. 양단에. 근데 직렬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항이 큰 쪽으로 전압이 많이 분압되고 저항이 적은 쪽으로는 전압이 적게 분압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19V에서 24V 회로에서 19V에서 22V 걸린다는 여기 중단장의 저항이 여기 내부 저항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전압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정상 상태일 때는 이렇게 분압에 의해서 19V에서 22V 걸려야 정상이다. 감지기가 동작되지 않고 말단의 종단장이 달렸을 때. 종단장이 말단에 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선로도 정상이라고 봐야지. 말단에서 이렇게 종단장이 말단에 달리기 때문에 중간에 감지기가 이렇게 달리기 송변형을 이렇게 거쳐서 말단에 이게 이제 발신기함 이렇게 단자되어가지고 종단장에서 말단에다 물리잖아. 여기가 전압이 걸린다는 거는 이 선로가 이상이 없다는 얘기야. 감지기가 화재가 다 동작이 되면은 화재가 스위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19V에서 22V 걸리면은 왜 여기가 19V에서 22V 걸리는가 내가 설명했죠. 저항값이 여기 중단자의 저항값이 직렬 상태에서 내부 수신기 감시회로 내부의 저항값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정도 걸린다.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시고 정상적일 땐 19V에서 22V 걸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그렇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로 정상 상태에서 감지기가 동작했을 때 그 부분에 설명할게요. 감지기가 반도체 회로지만 접점물이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아까 내가 반도체적인 동작 설명을 다 했어요. 반도체가 접점처럼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길이 요게 동작이 되든 요게 동작이 되는 요 병렬 회로 오화회로잖아. 요게 동작하나 요거 오화 요거 오화 요거 오화. 선로는 송배전이지만은 접점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거랑 똑같이
마찬가지잖아. 종단장하고 다 요 회로하고 병렬로 연결된 상태죠. 이게 동작하든 이게 동작하든 이게 동작하든 아무나 동작해도 길만 생기면은 일로 흐르던 이게 동작하면 일로 흐르던 이게 동작하면은 일로 흐르던 어차피 전류가 흐르면 되잖아. 어떤 놈이 감지를 해가지고 요것만 전류를 흘려서 감시를 동작시켜가지고 알람 나가고 경종 나가고 뭐 수신면에서 알 수 있게끔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선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제 감지가 동작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 아까 3.x 볼트 나온다 그랬잖아. 감지 요 양단을 갖다 측정해 감지가 동작했을 때 요 양단을 측정했을 때 3.x 볼트 나온다 그랬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는 감지가 동작하기 전에는 이 감지기 내부 저항인데 동작하기 전에 스위치가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잖아. 그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요거하고 요것만 직렬로 연결되는데 이번에는 감지기가 동작했어. 그럼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감시 전류가 흐르던 것이 정상 상태에서 감지기가 동작하면 이쪽으로 흐르겠죠. 전류가.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를 거 아니에요. 저항이. 근데 요거 두 개는 병렬이라고 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같은 점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그리고 요거 두 개는 병렬로 해서 합성저항, 예? 합성저항이고 이렇게 있고 요게 이건 10kΩ이지만 이건 저항값이 많이 다운되는 요거에 비해서 중간장 병렬 상태지만은 요 10kΩ에서 현저하게 낮은 전압으로 전류가 거의 일로 흘러. 일로도 흐르지만 이쪽보다는 이게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고. 응? 그러므로 이쪽은 스위칭 작용 못 해줘. 감시 전류를 해서 평상시 선로 도통실 그 상태를 감시하게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고저항이기 때문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지만 여기는 전류가 많이 저항값이 다운돼가 전류가 많이 흘러야 감시하려고 동작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적기 때문에 이쪽에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쪽도 흐르고 이쪽도 흐르고 그러면 응? 여기가 저항이 적다는 얘기야. 합성 저항 값은. 응? 저항이 적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저항이 낮은 거하고 큰 거하고 하면은 이 저항이 둘 중에서 낮은 것보다 더 떨어져. 저항이. 그렇기 때문에 요 저항보다 더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까는 요것만 있을 때는 동답하지 않을 때는 저항이 크니까 이쪽에 분압이 많이 걸리지만 여기가 저항값이 합성 저항값이 딱 다운되면은 많이 다운되면 여기가 전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분압이 되는 거. 요거하고 병렬된 것 값에 요거하고 요게 직렬 상태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의 합성 저항값이 요거보다 많이 다운되니까 여기는 3.x 볼트가 걸리고 여기가 나머지는 이쪽으로 분압되는 거야. 이 분압이 낮아지는 거 합성 저항이 저항값이 낮아지니까. 예? 왜 3.x 볼트가 나오는지 이해되시죠 이제? 아까는 정상 상태 이게 높으니까 분압이 여기가 커졌지만은 19볼트에서 22볼트 나왔잖아.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감지기가 열에 동작되면 저항값이 많이 다운되고 전류가 많이 흐른다고 그랬지. 그럼 결론적으로 저항이 작다는 얘기야. 그럼 저항이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병렬 상태에서 병렬 합성 저항은 이 가장 낮은 것보다 더 떨어져요. 합성 저항 값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합성 저항 값이 여기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이쪽에 3.x 볼트로 걸리는 거. 많이 떨어진 거죠. 아까 19볼트에서 22볼트 분압되던 게 여기 이 부분이 지금 3.x 볼트로 동작했을 때 전류가 많이 흘러서 저항 값이 낮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를 때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여기가 낮게 걸린다. 저항 값이 합성 저항 값이 낮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픈 전압이 왜 오픈 전압이라고 하냐 봅시다. 오픈됐을 때 어떻게 되는 것하고 그 원리를 한번 봅시다. 선로랑 여기 선로죠. 이게 선으로 연결된 거 송배전회로 아니면은 중단장이 오픈됐을 때 중단장이 연결점에서 빠지거나 그랬을 때 여기서 중단장이 오픈되거나 선로 여기나 다 선로니까 선로 중에서 일부 오픈이 됐을 때 그러면은 여기가 오픈되던 여기가 오픈되던 여 회로 공통에서 전압을 재는 때 여긴 지금 구간이 그럼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감지기도 동작 안 돼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다가 이 선을 통해서 감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선로가 끊어지거나 저항이 끊어지면 이 직렬회로니까 경로가 이렇게 되잖아. 전류가 흐르는 이 도통 감시회로의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 경로 중간에 선로가 끊어지거나 종단장이 끊어지면 전류가 못 오를 거 아니야. 이 먹통이 될 거 아니야. 두 군데가 끊어지든 한 군데가 끊어지든. 그럼 오픈된 상태에서 회로와 공통이 여기 오픈돼 있죠. 그럼 여기다 전압을 쟀을 때 오픈 전압을 재는 거야. 오픈되면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23.X볼트 나온다고 그랬지. 이게 24볼트에서 25볼트인데 그러면은 거의 전전압이 다 나오잖아. 왜 이게 나오느냐. 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 요 일단은 선로가 단선 났을 때하고 종단장이 단선 났을 때하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걸 설명한 다음에 오픈 전압을 측정했을 때 왜 여기가 거의 23점 몇 볼트가 나오냐 그걸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에 선로가 단선이 되던 종단장이 연결해서 빠지던 그런 감시 전류가 못 오르는 거지. 지금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지금 이 감시 전류를 못 오르면 여기서는 단선으로 판단합니다. 수신기에서는 당연히 단선으로 감지가 돼야지. 감시회로에서는 이 감시회로는 화재 감시회로에서 단선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거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요 선로를 도통하는 옛날 같으면은 뭐 구닥다리 같으면 전압회로에서 뭐 정상 녹색 단선이면 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적색이면 달라 많이 전류 그런 식도 있지만 요즘은 뭐 디지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못 오르면 단선 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배전하는 이유가 여기서 끊어지던 전부 이렇게 경로잖아. 지나가는 경로가 되나 종단장을 통해서 감시 전류가 흐르는.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지던 송배전으로 해줘야 전체가 어느 한 군데만 끊어져도 전체가 다 죽으니까 여기 수신기에서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송배전을 배선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못 오르면 무조건 단선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오픈 전압 설명할게요. 이게 경종이 지금용이나 주경용 똑같은데 여기 24V죠. 24V 연결되면 따르릉 거리는데 여기를 딱 끊었어. 한쪽을. 끊고서 여기 양단을 재는 거예요. 경종 한쪽 선하고 한쪽 선 여기 전원 연결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하고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선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하고 쟀을 때 오픈 전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DC죠. DC는 밑에다가 계기 표시할 때 이렇게 전압하고 밑에다가 언더바 이렇게 딱 이게 이제 직류 측정기 이게 여기 표시입니다. 교류는 그냥 이렇게 돼 있죠. 교류전압. 직류 전압은 다이렉트 커런트, 얼터네이팅 커런트라고 그래가지고 볼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교류 표시고 직류 표시입니다. 오픈 전압을 측정했을 때 거의 전전압이 측정이 오픈된 상태에서 되면 전전압 측정. 이것도 마찬가지 경종으로 표시를 했지만 여기 이제 이게 감시회로도 마찬가지 수신기에 화재 감시회로가 됐든 도통회로가 됐든 간에 선로 도통 감시회로가 됐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압이 23.X볼트면은 거의 전전압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기 저항 내부 테스터에도 측정회로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내부 저항이. 이것도 내부 저항이 있지만은 여기 거의 전전압 측정이 여기가 고저항이라는 얘기요. 내부 회로가 여기에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상당히 고저항이라는 얘기. 오픈 전압을 재면 거의 전전압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항이 직렬 회로죠. 이렇게 해서 여기 저항과 이쪽 내부 저항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연결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분압이 될 거 아니야. 전류가 이렇게 양쪽 쭉 통해서 흐르면은 이쪽을 지나서 이쪽을 하면은 저항값이 그쪽으로 전압이 많이 분압된다 그랬죠. 여기 23.X볼트 거의 전전압이 걸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 이 내부 회로에 측정 회로에 저항값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전전압이 걸려. 오픈 전압은 그래서 이렇게 높게 걸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쉽게 이해하시는 게 나아요. 이거 뭐 따지고 공식으로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두 개가 직렬로 질 때는
똑같으면 전압이 예를 들어서 여기 12V, 12V 걸리는 거예요. 여기 24V면은 저항값이 똑같으면.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크다. 그럼 이게 이쪽으로 전압이 큰 만큼 올라가고 이게 크다. 밑에 게. 그럼 이쪽으로 전압이 더 높아지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지금 내가 이게 설명한 거를 금방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나도 뭐 잘 몰라서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못하겠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좋은 시간 되십시오.